앞서 우리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몇 가지 분명한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신호들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유튜브를 보다가 머리가 복잡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스마트폰만 켜면 마치 전쟁터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벼락거지가 된다고 외치며 폭등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지금 사는 순간 지옥 같은 폭락을 맞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입니다. 듣다 보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면 집값의 흐름을 미리 알려주는 몇 가지 신호가 존재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집값 역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내년, 아니 몇 년 뒤의 시장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차분히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신호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을 읽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세 가지 신호는 한 번도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장에서도 이 신호들은 그대로 작했습니다. 온 국민이 패닉에 빠졌던 시기. 다만 지금과는 신호의 강도와 환경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시장의 기초 체력, 즉 공급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려 있어도 집이 넘쳐난다면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이 부족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금리가 높거나 경기가 좋지 않아도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공급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상황은 어떨까요? 단순히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공급 자체가 거의 말라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땅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분양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를 거쳐 완공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2026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도 어떤 경제 상황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문제는 이 파이프라인이 끊어졌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6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이 지어져야 안정적인 시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실제 착공 물량은 약 2만 8천 가구 수준에 그쳤습니다.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4년에는 약 3만 5천 가구로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025년은 더 심각합니다. 연간 착공 물량이 약 2만 가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연속 착공 절벽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착공이 줄어들면 정확히 약 3년 뒤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착공 감소는 곧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입주 물량 급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2025년 약 4만 6천 가구 수준이던 서울 입주 물량은 2026년 약 2만 4천 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에는 약 1만 가구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8년 역시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여러 정책 연구 자료를 종합해보면 서울의 적정 신규 공급은 연간 약 5만에서 8만 가구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026년에 들어오는 물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로 공급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사들이 더 이상 쉽게 집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평당 공사비는 약 57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약 99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70%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이제는 평당 공사비 1천만 원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이나 여의도 일부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미 평당 1천만 원을 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이라는 결정적인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이자 비용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합니다. 2021년 1조 7천억 원이던 이자 비용이 2023년에는 약 4조 1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자연스럽게 신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부도를 낸 건설사는 약 30곳이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여러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2개 회사가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한 속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착공이 줄어듭니다. 착공이 줄어들면 정확히 3년 뒤 입주 물량이 사라집니다. 2024년의 건설사 부도는 2027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2025년의 위기는 2028년 공급 부족으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1, 2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5년, 길게 보면 7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래의 집도 부족하고 현재의 재고도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의 힘입니다. 아무리 집이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면 가격은 쉽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크게 돌지 않는데도 가격이 버티거나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 나쁜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끌고 갑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따라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 가격도 함께 내려갑니다. 하지만 공급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순서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면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전세로 7억 원을 내야 하는데 매매 가격이 8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차이가 1억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조금 더 보태서 내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통계도 성을 보여줍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랜 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가계의 부채입니다. 한국은 이미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사람들의 실제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 환율이 등장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대출 금리 역시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입니다.